따뜻하게 맞아줘요. 사실 제가 지적으로나 다른 쪽에서는 모자란 게 없는데요. 비주얼이 참 하자가 많아요. 게다가 여기 뾰루지까지 나왔고요. 굉장히 보시기 안 좋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리고 여기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섰는데요. 녹화도 하고 이렇게 또 업로드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컨텐츠의 질을 일정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쓰던 말투보다는 훨씬 더 젠틀하게 쓰도록 할게요. 격한 말투는 조심하겠습니다. 고민이 되었던 건요. 뭐 여러분을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HR 쪽에 재직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많이 아시는 거죠. 좀 과장해서 말씀 올리면 지식의 넓이는 태평양처럼 넓으시나 깊이는 거의 습자지 수준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습자지처럼 얇게 태평양만큼 아는 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HR 쪽의 전문성은 탁월하시나 브랜드는 전혀 모르신다라고 전제했고요. 반대로 저는 어떻게 본인 입으로 저렇게 표현하지 싶으시겠으나 브랜드에 대해서는 탁월하지만 HR 쪽은 개뿔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럴 경우 어떤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은 거죠?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HR 쪽에 대해서 급하게 빨리 공부하고 좀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고요. 반대는 여러분께서 좀 지겹더라도 브랜드 얘기를 처음에 좀 듣고 나머지 얘기를 듣는 게 있는데 후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요. 앞부분에는 브랜드 얘기 짧게 지겨우시게나 들으시고요. 그리고 제 판단에 HR 쪽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개인 브랜딩에 있어서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다. 그 특수성을 생각해 볼 때 전략이라는 이 딱딱한 개념의 덩어리, 상자가 아니라 그 내용을 담아야 될 때 방향,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최근 몇 년 들어 우리나라에서 마케팅뿐 아니라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가장 남용되고 오용되는 단어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읊조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진정성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나은 놈이 강모하는 씨름 선수가 고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최소한 잔머리는 안 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 올릴 주제는 오센틱 브랜딩으로 잡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브랜딩이고요. 그게 HR이나 개인 브랜딩의 출발점이라고 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용 이런 부클릿 같은 데는 명품 HR을 위한 명품 개인 브랜드인데 사실 제가 여러분이 명품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고요. 일단 브랜드부터 되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품 이런 거 쉽게 붙이는 그런 손쉬운 구라가 진정성을 해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브랜드 쪽에서 여러분께서 조금 머릿속에 생각해 두셔야 될, 담아 두셔야 될 단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말이 있어요. 브랜딩의 출발점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는 거다예요. 자, 우리 아이덴티티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해석하냐? 정체성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근데 브랜드 쪽에서는 아이덴티티 하면 정체성이란 뜻보다는 조금 포괄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브랜드 전략이라는 뭐냐라고 하면 가장 손쉬운 표가 이거예요. 우리가 설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소비자들이 이미지로 퍼셉션, 지각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미지는 결과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접했고 어떤 경험을 줬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혹은 클라이언트가 관계자가 가지게 되는 우리에 대한 상이 이미지예요.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고치자라는 말은 그 문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무슨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죠. 좀 단순하게 비유하자면 이거는 학생의 성적 결과예요. 이것은 인풋이에요.
정체성이 인풋이다? 그렇게 될 수 없죠. 아이덴티티는 따라서 뭐냐면 나의 실제 모습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목표 퍼셉션, 옛날식 PR 쪽 그쪽 필드의 표현을 따르면 그런 표현을 요새 안 씁니다만 목표 이미지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목표 이미지를 정하고 그 결과로 소비자들의 결과로 남은 것이 이미지예요. 따라서 브랜드에서 이미지를 개선하자 그러면 뭐부터 손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덴티티 제대로 설정했는가? 제대로 설정했다면 그게 제대로 전달됐는가? 이걸 봐야 되죠. 이거는 이미지는 성적표고 이거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인풋이에요. 뭐 공부 시간이라든가 꼭 이럴 때만 등장하는 우리 아드님에게 죄송하지만 이 친구는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부 시간을 투입 시간을 늘리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표를 몸소 조작하시는 신공을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한테 좀 미안하나 뭐 세상 모든 일이 브랜드인걸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떠올리고 싶다라고 목표로 설정한 아이덴티티가 잘 전달되는 그 과정을 그냥 통칭해서 브랜딩 한다라고 그래요. 옛날에 브랜딩은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신제품 만들고 이름 짓고 디자인하는 게 브랜딩이었어요. 옛날에 마케팅 공부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브랜딩은 네이밍과 디자인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름 잘 짓고 그림 이쁘면 다 브랜드가 되면 우리나라 지자체 브랜드 1000개는 다 브랜드 돼 있어야 돼요. 그건 이름이고 그림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편집도 해서 올릴 거라고 믿고요.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좀 없다라고 생각되는 HR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풀었어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덴티피케이션 플러스 디퍼런시에이션이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남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남다른 나만의 모습이에요. 남다르다는 게 전혀 새로운 형태의 크리에이티브한 모습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네. 남다른 나의 모습이 아이덴티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랜딩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구조가 있어요. 브랜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제대로 된 브랜딩이 되려는 트라이앵글이에요. 아까 제가 아이덴티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정리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발생해요. 즉 아이덴티티는 현재 내 모습보다 훨씬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실체, 이것이 기업 브랜드든 개인 브랜드든 혹은 제품 브랜드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가를 정리해 놓은 게 아이덴티티예요. 목표 이미지예요. 중요한 것. 내 실체 모습이 있어요. 이건 나의 현재 모습의 미래의 그 어떤 방향성까지 포괄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건 아이덴티티를 설정할 때는 현재 내 모습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죠? 너무너무 당연한데요. 특정 인물에 대한 얘기는 결코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살아온 인생 그 자체나 그 양반의 가치 체계가 공정, 공평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람이 공정, 공평을 얘기한들 납득이 되겠어요? 그죠? 특정 인물과 관련 없습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게 전제. 두 번째, 그것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일단 우리의 목표 퍼셉션인 아이덴티티가 설정이 되면 그것이 리얼리티의 역으로 반영된다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대부분의 국내 기업 브랜드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1번, 리얼리티와 상관없이 멋있게 짓고 그냥 광고 때리거나 그나마 잘하는 데는 리얼리티와 relevance 있는 아이덴티티를 잡았는데 광고로 멋있게 승부 걸지 그것이 역으로 리얼리티에 반영되는 노력을 안 해요.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덴티티를 직접 이미지하는 이 축은 주로 광고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향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아이덴티티 방향대로 내 실체에 반영이 돼서 그게 죄송합니다. 소비자나 클라이언트나 나와 관련된 사람한테 직접 경험으로 퍼셉션화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브랜딩 트라이앵글이에요. 자, 그러면 자, 퍼스널 브랜딩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CEO 브랜딩을 한다고 쳐봐요. CEO 브랜딩은 기본적으로 성과가 확실하게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름 써먹을 만한 커뮤니케이션 소재도 많아요. 그리고 광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격조 있는 사장님들, CEO들은 아이덴티티를 이미지하는 이런 제품으로 따지면 광고에 해당하는 그런 이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화목한 자리에 질문하는 강사가 제일 안 좋은 거죠. 여러분의 수준은 높지 않다고 봤으니까 틀려도 비웃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개인 브랜드라고 쳐봐요. 그럼 광고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TV 출연이 있어요. 출판 기념회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칼럼, 물론 대부분 그 비서실에 대피를 해주죠. 칼럼을 쓰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 더 뜰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은 성공한 CEO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브랜딩할까가 결코 아니에요. 그죠? 현재 성공했다고 보기 힘든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성공보다는 시작 단계에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성공적인 브랜드가 될 거냐를 논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의 브랜딩에 있어서 툴, 수단에서 가지는 한계는 뭐겠어요? 일반적인 CEO 브랜딩보다는 이쪽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없잖아요. 그죠? 죄송한데 여러분께서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듭니다만 메이저 신문사에 컨택해서 내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 써줄게 그러면 써줘요? 그 정도 되면 나름 성공한 거예요. 그거 아닌 분은 이 툴이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전체를 아우르되 리얼리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 준비한 장표 중에 유일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내용을 100% 이해는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뭔가 뿌듯하다는 느낌은 받으셔야 되잖아요. 자, 이게 CEO 브랜딩하고 퍼스널 브랜딩의 큰 차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정리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 CEO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면 CEO 브랜딩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런 개인적인 특성을 가진 브랜드가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와 연계성이 없으면 CEO 브랜딩은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CEO 브랜딩 할 때는 오거니제이셔널 아이덴티티를 정리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엮어서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틀을 잡는 거예요. 이 틀이 잡히고 나면 내부 고객에게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외부한테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이게 전체적인 CEO 브랜딩의 전략 흐름이에요. 그럼 여러분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겠어요? 요거 정도면 돼요.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너무 디테일한 얘기 빼고 아까 브랜드 전략의 출발점은 뭐였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셋업하는 거예요. 그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어떤 형태로 셋업한다라는 거에 대한 아주 그냥 얇은 수준의 얘기라도 한번 언급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낯서시겠지만 여러분 브랜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하나 이 말씀 잔소리 드릴게요. 우리가 개인을 브랜드로 놓고 얘기를 논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하겠다라는 그런 펑셔널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지만 살다 보면 성공할 그 운명을 지닌 여러분처럼 바쁜 분들은 그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 보면 뜻밖에도 나한테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일주일에도 5분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에 대한 성찰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고민만 하게 돼요. 그 삶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한 3, 40분의 시간을 빌어 잔소리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이런 프레임대로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제 가장 미니멈한 목표예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어떤 브랜드를 설명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쭉 나오는 게 아이덴티티예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핵심되는 키워드인 에센스가 있고요. 그 에센스가 단순히 나를 멋지게 포장하는 키워드가 아니라
충분히 근거가 있고 납득시킬 요소가 있다를 보여주는 키 이네블러즈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브랜드와는 작던 크던 이런 차이가 있다를 보여주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저를 집어넣어서 했다가 강연 시간이 땡겨지면서 식사를 나중에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잽싸게 그 뉴트럴한 그 긍정적 부정적 자극이 아닌 중립 자극인 자동차로 잽싸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역겨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이 브랜드는 어떤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 모시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강의 중의 특징은 맞춰주시면 돈을 드려요. 컨텐츠 실패할 때는 돈으로 승부해요. 이게 어떤 자동차 브랜드겠어요? 예. 손을 들고 해주셔야 되는데 예예. 예예. 예. 그럼 끝나고 따로 드릴게요. 지금 드릴까? 예예. 예. 10,000원입니다. 10,000원. 별로 많이는 못 드리고요. 예. 볼보입니다. 예. 자,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혜택을 주고 썼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되죠? 키워드인 에센스를 뽑아내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볼보 같은 경우는 이게 한마디로 세이프티고요. 이게 에센스에 대한 오늘 광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거예요. 카피 한번 읽어볼까요? 볼보. 왜냐하면 네 목숨은 하나뿐인겨. 그죠? 자동차 없죠? 뭐예요? 이렇게 생명을 목숨을 지탱하듯 안전을 해주는 자동차다 이 뜻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 개인 브랜드의 에센스는 꾸준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게 납득되고 실현될 만한 키 이네블러즈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는 거니까. 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키 이네블러즈를 얘기하는 광고예요. 우린 모든 볼보차가 이렇게 보이도록 디자인합니다. 뭐예요? 디자인을 왜 저렇게 하겠어요? 충돌 실험 많이 한다고요. 저기다 충돌 실험한 차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런 브랜드인데 다른 브랜드와 그럼 뭐가 달라? 라고 할 때 작지만 안전한 그런 브랜드이므로 중고차의 밸류가 높아.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물론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조는 이론에 따라 수없이 많은 틀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걸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사람도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브랜드에 대한 기본 공부였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아이덴티티가 소비자, 나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내가 의도했던 아이덴티티로 사람들이 퍼셉션, 지각하는 것이 브랜딩이다.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여러 툴이 있으나 간단한 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그 논의의 핵심이 되는 HR인의 개인 브랜딩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좀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제 아이디어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접근 방법 같이 생각해 볼 점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들은 정보들을 취합하면 HR 쪽에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직급은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분은 많지 않다. 실무자가 많다. 여기까지였어요. 자, 일단 HR인의 개인 브랜딩이 남다른 점은 CEO 브랜딩 차원은 아직 안 됐다고 미리 제가 잔소리 드렸어요. 첫 번째, 구계자가 보는 관점이니 약간 거슬리더라도 용서해 주길 바라는 마음 미리 양해 드리고요. HR 그쪽 휴먼 리소스 쪽 관련한 비즈니스 업의 본질은 제가 보기엔 에이전시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뭐 책에 있는 내용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에이전시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에이전시는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냐가 물론 그게 중요하죠. 개인한테는. 그 사람의 성공의 지표가 결코 아니라는 게 에이전시 업의 특징이에요. 에이전시의 성공은 클라이언트가 성공한 클라이언트가 많은 놈이 무조건 성공한 에이전시인 거예요. 얘가 대학원을 나왔건 대학밖에 못 나왔건 MBA를 땄건 그거는
그거는 마이너한 얘기예요. 얘가 하버드에서 뭘 해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담당한 클라이언트가 성공 케이스가 없는 애면 지는 똑똑할지 모르나 업은 잘 못하는 애예요.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제가 판단하기엔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재직 시에 겪었는데 HR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의 특징은 본인의 잘나고 성공하는 것만큼 성공의 그 척도는 나와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이 그 회사 내에서 혹은 그 회사를 떠나서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가 내 성공의 바로미터가 되는 아주 좀 그런 거죠. 나 자신도 갈고 닦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까지도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그런 에이전시가 여러분 업의 본질이라고 하나 봤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싶으면 여러분 클라이언트를 유명하게 만들면 돼요. 자꾸 제가 얘기하다 보면 말이 거칠어져서요. 몸으로 하는 거에는 천재가 있어요. 체계적인 훈련을 안 받아도 훈련 받으면 더 잘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거엔 천재가 있어요. 축구 천재 가능해요. 피아노 천재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음악성이 있으면 스킬풀한 손가락이 천재적으로 잘하는 애 있습니다. 사람 머리와 마음으로 하는 데는 천재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광고 천재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맞습니다. 에이전시업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풍성해져야 하나 클라이언트를 성공시켜야 빛이 나는 브랜드라는 그런 운명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이 뭘까? 제가 판단이니까 조금 주관적입니다.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아주 많이 회자되는 용어죠. 이모셔널 레이버가 여러분 업무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모셔널 레이버는 뭐죠? 이 뜻밖의 것을 본 듯한 표정들은 감정 노동입니다. 감정 노동. 고객의 상태에 맞추기 위해 내 감정 상태를 늘 평형 감각을 가지고 평온하게 유지해야 되는 아주 더러운 종류의 노동을 얘기합니다. 가장 밑단에 있는 이모셔널 레이버의 대표는 누구겠어요? 콜센터 직원인 거예요. 제일 밑단에는. 두 번째는 아니죠. 가장 고급스러운 이모셔널 레이버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인 거지 뭐. 그죠? 진급을 축하할 때나 조기 퇴직을 통보할 때 표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 하는 건 일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잡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성질 마음껏 못 펴는 그런 잡이잖아요. 세 번째 특징이 여러분을 궁극적으로는 유명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브랜드로 봤을 때 에스팀을 주는 그런 원천, 여러분이 쌓는 브랜드 자산의 원천은 다른 브랜드와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툴이 아직은 없으니까 여러분을 겪은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이 여기 그림대로 파문 효과를 일으키는 독특함을 갖고 있는 브랜드다예요. 내가 5년 전 어떤 인터랙션을 했는데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회사에 있는 프로스펙트, 아직 클라이언트는 안 된 분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같이 일하고 하자거나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거나 후자는 정말 가슴 아프겠죠. 특히 리프리펙션 중요한 건요. 학교 다닐 때 애들 많이 때리면 안 돼요. 학생이면 꼭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좀 그 직원 중에 좀 멍청해 보인다고 심한 말 하지 마세요. 다 돌아와요. 여러분 브랜드 자산의 원천은 뭐예요? 여러분을 겪은 개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파문 효과로 쌓여서 여러분한테 자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HR인의 개인 브랜딩의 출발점은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 부분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지향하는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리얼리티에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노력해서 그런 진심 어린 경험을 줄 거냐가
여러분 브랜딩의 시작일 거예요. 아니 뭐 전략 열심히 짜면 뭐예요? 하루하루 실천이 문제지. 그래서 브랜드는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문제예요. 지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겹지만 오센티시티라는 책이에요. 진정성 있는 브랜딩에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진실은 꾸며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리고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은 똑똑해져서요,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보면 아, 이게 진실이 어린 거구나와 이거 가짜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진정성이란 말은 얼마 전 제가 신문기사에서 발췌했는데요, 그리스 말로 오센티코스라는 말에서 시작됐대요. 이게 진짜란 뜻이랍니다. 40분 잔소리 강연인데 그리스어로 오센티코스 시작됐다. 요거 하나 남겨둬도 어디 가서 잘난 척할 때 도움 되시니까 오센티코스예요. 진짜란 뜻이에요. 진짜. 가짜가 많은 곳에서 진짜는 뭐냐면 오리지널이에요. 독창적인 거고 원본이에요. 원래 진짜 백이 독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UTH, 오스란 말이, 그래서 독창성이 담긴 원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오서예요. 작가예요. 이런 독창성이 담긴 원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어도 되고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리터티브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란 뜻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센틱 브랜딩에서 이제부터는 수준을 한없이 낮췄어요. 끝날 시간이 다 돼가니까. 졸리시지 않으라고요. 거짓말 말자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담보하겠어요? 너 거짓말 하지 마. 안 할게요. 이거 어떻게 담보하겠어요? 그죠? 최소한 이런 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예요. 재료만 좋으면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다시다와 미원이 더미들은 어떡하라고. 내 눈으로 살펴봤어요. 다시다나 미원을 양념으로 생각 안 합니다라고 우긴다면 할 말 없으나 최소한 이거는 이런 건 심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비즈니스라는 명목으로 되도 않는 거짓말을 얼마나 입에 달고 사는지. 광고 대행사 만나면 어떤 팀을 만나도 전담팀이래 자기들이. 말 되나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어하는 거짓말은 필요 없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건 워낙 유명한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거짓말 말자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잡을 하면서 쓸데없이 불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솔직해야 돼요. 이 솔직성이 진정성을 가지는 의미는 비록 짜장면 양장피의 사례지만 제가 이 사진을 몇 년째 간수하고 있는 이유는 양장피 하나 팔면 짜장면 몇 그릇 파는 정도 남을 것 같으세요? 동네마다 다릅니다. 많은 논현동에 위치한 모 중국집에서 제가 인터뷰해 본 결과 20그릇 팔아야 된답니다. 나 짜장면 20그릇 팔 때 양장피 하나 팔면 그만큼 남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왜? 양장피는 소스 때문에 맛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겨자건복인데. 이런 진심이 느껴지니까 이런 데는 잘 될 거예요. 확장 이전했습니다. 네. 솔직하자고요. 최근에 유행했던 거죠. 그 네덜란드 한스 브링커 버짓 호텔이에요. 이게 그 광고예요, 광고. 홍보. 꼭 집 같죠? 이게 호텔이에요, 호텔. 밑에 거는 그거죠. 저 accidentally니까 갑자기 어쩔 수 없이
환경 친화적인 호텔이 됐다고. 난방이 끊겼어요. 뭐 사고가 나서. 그래서 투숙객 되겠습니다. 에코 히팅 중인 사람을. 호텔 문 닫을까? 이게 시작이었어요. 저런 일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대놓고 얘기하고 가격 낮추고 했더니 처음에 한두 명 왔겠죠. 그죠? 나중에 소비자들이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고 가요. 뭐 이 취미에 동의는 안 합니다만 솔직했던 게 그런 효과를 일으키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새 최근 몇 년 사이에 브랜드나 마케팅 쪽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플로우썸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플로우가 결점이란 뜻이에요. 이건 그냥 만든 말이에요. 플로우썸이니까 약간의 결점이 있는 브랜드. 오히려 완벽하지 않고 약간의 결점이 있는 그것을 내세우는 마케팅이 오히려 훨씬 더 울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결점이 있어도 오히려 그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오래 가더라. 첫 번째, 브랜드 자체가 휴머나이즈드 돼요. 사람으로 의인화되거나 사람처럼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점이 있어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치고 하는 거지 아예 기본이 멍청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예 멍청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식의 우기는 건 참 안 좋아요. 디자인 쪽 하는 크리에이터가 생각을 많이 안 해놓고서 이 결과가 왜 그러냐 그러면 미니멀리즘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큰 사례는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자라는 관점에서 플로우썸 마케팅에서 고급 호텔 체인이에요. 폴 시즌스 호텔이에요. 올해 초에 웹사이트를 재정비하면서 여기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그런 피드백이 용이하지 않은 호텔로 유명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굉장히 고압적인 호텔이에요. 오시려면 오고 아니면.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웹사이트를 정비하면서 고객 후기 중에 자기들한테 아픔이 될 만한 얘기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압적이던 애가 자기의 결점, 단점을 여기 고치겠다고 나왔어요. 요 유튜브 동영상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작년 말에 페덱스 배달부가 고객한테 배달하는 모니터를 나쁜 놈인 거죠. 눌러도 안 나오니까 다음으로 던진 거예요 그냥. 보셨어요? 찾아보시면 저 녀석의 스케일감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번쩍 들어서 냅다 던지고 가요. 근데 그거를 찍었어요. 지금 동영상 캡처한 거예요. 찍고 올렸어요. 300만 뷰가 나왔어요. 사실 뭐 우리가 페덱스는 이런 상업 제품에 대해서 유튜브에 뜬다고 300만 뷰가 안 나오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페덱스가 사장이 직접 이거 나왔을 때 300만 되기 전에 사장님이 가서 같은 물건 배달하고 사과하고 두 번째 자기들 결점을 어떻게 인정했냐면 이거 내려달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계속 걸어두시되 이걸 갖고 가서 이제 다운받아서 우리 사내 교육으로 쓰겠다고 선포하고 사내 교육을 썼어요. 페덱스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잘 되겠죠 뭐 페덱스. 네. 세 번째,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치사하지만 CS의 함정에 벗어나자 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업무인 여러분은 그 사람 하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노력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인상 남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직원들에게 혹은 그 접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객 만족시켜라, 고객 감동시켜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소비자일 경우 뭐 샀을 때 감동받거나 만족받아 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어요? 없어요. 있나? 저만 갖고 밖에 사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캐시로 한 2억 주면서 벤츠 S클래스 한 뭐 이런 거 SL500 이런 거 사잖아요? 만족해요. 감동도 되고. 현금으로 바로 쏠게요. 딱 그런 순간 움직이려고 그러면 딜러가 바로 물어봐. 어디 갔어요? 커피 타려고. 왜 이러세요? 허드렛내가지고. 감동해요.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고객 감동 만족받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접점 있는 사람한테 고객 감동시켜라라고 그런 구두선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정성 브랜딩을 한다고 해서 천사가 되라는 뜻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유소에 들어왔어요. 주유소 들어왔어요. 그러면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어떤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쓰겠어요. 주유소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살려고. 자, 서로 쑥스러우니까 작게 손을 들어요. 위에 게 낫겠다. 손 들어보세요. 근거는 없지만 손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게 효과가 발휘해야 되니까 손 들어보세요.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는요. 이런 쓸데없는 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수십 년간의 증명 끝에 무조건 이거예요. 다시요. 어차피 쓰러오기 직전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행동 직전에는 이익보다는 손해를 돌보는 방향으로 무조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걸 손실 혐오의 성향이라고 그래요. 손실 혐오의 성향. 다시요. 잊지 마세요. 처음이 아니라 행동하기 직전에, 결심하기 직전에. 그죠? 따라서 이성을 설득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막대한 프로젝트를, 막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남성의 경우 의도한 여성에게 가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하면 생긴 이익을 갖고 설득하고, 결정 직전에는 뭘 갖고 얘기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생길 손해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면 이상한 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홈쇼핑을 떠올리면 바로 이해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CS 말로 떠들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최소한 손해보는 느낌을 없애는 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5,000원짜리 백반집 갔을 때 화나는 경우는요, 맛이 없어서도 있어요. 그러나 5,000원짜리 맛없어 봤자 5,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 맛있어 봤자 5,000원짜리예요. 언제 화나요? 우리가 쟤네보다 5분 먼저 왔는데 왜 밥은 저기가 먼저 나가? 손해요, 손해. 따라서 뭐냐? 여러분이 접하게 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되 무조건 감동시키고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무리한 목표는 필요 없고 최소한 손해보지 않게 만들겠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매뉴얼화예요, 매뉴얼화.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거를 케이스별로 혹은 상황의 깊이별로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 나쁜 거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내가 오늘 기분 좋다고 해서 과하게 하지 않게. 매뉴얼화예요. 이게 비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요. 주방장의 손맛을 포기 못하는 음식점은 결국 맛집 하나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평생 그거예요. 우리가 특정 브랜드 말해서 죄송합니다. 맥도날드에 가는 이유는 제일 맛있어서가 아니라 최소한 어디 가도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련해서 그런 쪽에 매뉴얼화가 필요하신 분은 일본의 모리오카 냉면 사례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제일동포가 만든 냉면집 스토리고요. 매뉴얼의 승리예요. 그 그림이 이거예요. 이건 너무 많이 들으신 거니까. 사람이 가지는 한계예요. 나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은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착각이에요. 미국에서요, 각 주에서 SAT 점수를 발표해요. 뭐라고? 우리 주 고등학생들의 SAT 평균 점수가 전 미국 평균보다 높다고 모든 주가 발표했어요. 평균 어디 갔어? 근데 그 주의 사람들은 다 믿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내용의 얘기를 이렇게 싸구려로 표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 나는 평균 이상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개인 브랜드 놓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난 평균보다 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의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늘 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요거 끝이에요. 저는 브랜드 전략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독립했을 때는요, 5천만 원짜리 클라이언트한테는 이만큼 웃어줬고요, 5억짜리 클라이언트는 파한대소 해줬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 느꼈던 건요, 몰랐던 건요, 저한테 5천만 원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나 2억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가 문제의 깊이나 크기가 4배 차이가 아니에요.
그저 회사의 리소스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다 같이 중요했는데 저는 받는 돈에 따라 움직여줬어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에요. 제가 심지어 레블론은 화장품도 화장품 파는 게 아니라 희망을 판다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부엌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대부분 사람들? 예산 얼마 생각하세요? 딱히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어떤 놈을 만났어요. 우리 부엌 고치려고 해요. 그랬더니 질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이 몇 명이에요? 집에서 파티는 자주 해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부엌을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을 때 부엌이라는 공간을 고치려고 온 사람과, 형식은 부엌을 고치는 거지만 부엌을 고침으로써 가족과의 삶이 좀 더 좋아지려는 그 요구를 알고 온 친구 중에 누구한테 일 주고 싶어요? 당연히 후자예요. 갑자기 자꾸 많아졌네요. 진짜 끝이에요. 죄송해요. 3분 오버예요. 미국의 대출 에이전트예요. 미국 최고의 영업사원이에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제이스 밀러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에 유명한 사람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대출을 성사시키면 수수료를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의 대출에 보름 동안 모든 일을 전폐하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는 미친 짓이에요. 4천만 원 대출해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그 앞에 몇십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대출권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보름 동안 그거만 하는 거예요. 너 왜 이 바보 짓을 하니? 리플 이펙트예요. 그 4천만 원을 요청했던 사람이 불법 이민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쓸 수 있는 집 4천만 원짜리 사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때 돈 무한히 못 벌었겠죠, 그 사람. 그죠? 그때 그 사람이 남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정말 안 좋아 보이더라도, 그게 너무 작고 소소하고 후져 보이더라도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다루는 일은 여러분한테 뭘 의논하고 오고 교육의 기회를 주고 할 때 여러분은 50만 원짜리 강의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일이에요. 존중해 줘야 돼요. 뭐 그런 거 하면 굳이 저 같은 브랜드 컨설턴트 필요 없이 명품 개인 브랜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절대선인 사람들과 절대악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다. 한 3년 됐어요. 이준익 감독의 인터뷰 기사예요. 훌륭하죠? 좀처럼 읽기 어려운 혐오 자극 등장합니다. 저예요. 앞에 그 소스 밝혔어요? 네, 이게 밝혔습니다. 그걸 약간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예, 감사합니다.